앞서 보셨다시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박찬대 당대표 권한대행이 대통령 당선증을 대리로 수령했잖아요. 아직 뭐 이재명 대통령이 아직 그 사저를 떠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일단 오늘 일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주요 인사를 이제 발표하겠죠. 그리고 1호 업무 지시, 이제 민생경제 얘기를 이재명 대통령이 그동안 줄곧 얘기했기 때문에 아까 백악관도 입장을 냈고 아마 주요국 정상과 뭐 당선 축하 전화도 할 것 같습니다. 용산 대통령실로 이동해서 이제 직무를 시작하게 되는데 그 장현주 변호사님, 네. 수차례 얘기했더라고요 이재명 대통령이. 그러니까 청와대가 일단 좋다라고 하면서 뭐 개보수까지는 한 2달 정도 걸리는데 그 전까지는 용산 대통령실을 쓰고 결국은 청와대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. 그렇습니다. 이재명 대통령이 선거운동 기간 내내 이런 얘기 했었거든요. 일단은 용산 대통령실을 사용을 하고 그 기간 동안에 청와대가 개보수가 되고 나면 청와대로 다시 들어가서 이제 직무를 보는 것으로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물론 이제 지지자 중에 일부는 사실 용산 대통령실이라는 곳이 보안 문제도 있는 것이지만 사실 불법 개헌과 내란의 상징적인 곳인데 과연 용산으로 들어가는 것이 맞냐에 대해서 좀 반발하는 기류도 있었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계속 강조해왔던 실용주의적 측면을 내세우는 것 같습니다. 지금 사실 실용주의자적 생각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용산 대통령실에서 일단 근무를 하고 있는 것이 업무의 연속성 차원에서는 가장 바람직하다라는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. 그 이후에 청와대가 빠르게 개보수가 되고 난다라고 한다면 또 청와대로 이전해서 거기서 직무를 보는 이재명 대통령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. 잠시만요. 여러분 기억하시죠? 지난 4월 4일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전월지 파면 이후에 그로부터 한 6분 뒤였나요? 오전 11시 27분 정도 됐을 때 저 대통령을 상징하는 봉황기가 내려져 갔는데 조금 전입니다. 용산 대통령실에 다시 저 대통령을 상징하는 봉황기가 관계자들로부터 다시 걸리고 있습니다. 이제 국정 공백이 이제 리더십 공백이 대한민국이 사라진 거죠. 용산 대통령실 본관 앞에 봉황기가 다시 이제 걸리기 직전이고요. 조금 전 용산 대통령실 앞입니다. 뭐 이 봉황기가 다시 개양되는 게 상징하는 바가 크고 이제 그만큼 용산 대통령실은 임시라도 새로운 주인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. 아마 11시에 취임 선서를 마치고 뭐 여러 일정들을 뭐 관측이 나옵니다만 제가 뭐 그걸 다 공개할 수는 없고요. 다만 이렇게 그 집무실로 돌아가게 되면 저렇게 이제는 봉황기가 걸려 있는 모습까지 보면서 새로운 제21대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을 이제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. 당시 저것도 대통령이 이제 윤 전 대통령이 2달 전에 이제 파면이 됐을 때 4월 4일 당시 이제 태극기는 그대로인데 저 봉황기가 내려가면서 그 이제 권력이 끝났다는 거를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태극기 나란히 이제 봉황기가 걸려 있습니다. 바로 조금 전이었습니다. 예, 그러니까 저것도 시간 계산을 한다고 하면 1시간 반 만에 이제 공식 임기가 시작 1시간 30분 만에 이제 봉황기도 이제 개양이 됐는데요. 청와대 뭐 아까 일단 뭐 용산에 대한 여러 감정은 별로 이재명 대통령에서 좋지 않더라도 일단은 지금 현실적인 대안이 없기 때문에 청와대가 개보수할 시간을 버는 차원에서라도 일단 대통령실을 2-3달 정도 활용할 거다. 구정부장. 네. 관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? 네. 청와대로 다시 들어가진 또 않을 것 같아서요. 사는 공간은. 네. 그 청와대 그 대통령 관저도 수리가 필요합니다. 지금까지 일반에게 공개가 됐기 때문에 여러 그 보안 문제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개보수 필요성 때문에 바로 청와대 관저로 이동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. 다만 이 전임 대통령인 그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머물렀던 곳이 그 이태원에 새로 마련된 이 한남동 관저입니다. 이 한남동 관저를 그대로 쓸 수도 있을 것 같고요. 그게 아니라면 이 삼청동에 있는 총리 관저 또는 이 대통령 안가 시설을 임시로 사용할 수도 있다. 이런 이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. 어디까지나 대통령의 이 집무실과 이 관저의 경우에는
이 대통령 당선인 그리고 대통령이 된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에 따라서 이 집무실과 이 관저가 이 결정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. 오늘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임기가 시작이 됐는데요. 8년 전에 이 사례가 비슷한 사례가 있었습니다. 예.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치러진 이 선거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의 사례가 오늘 이재명 대통령의 그 일정을 참고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예. 9시경에 현충원을 참배하고 국회에서 취임 선서를 하고 이후에 이 문재인 전 대통령 때는 청와대로 이동을 했습니다만 이재명 대통령의 경우에는 용산 대통령실로 이동한 다음에 예. 일단 새로운 내각을 꾸리기 전이기 때문에 현재 국무위원들과의 이 간단한 국무회의를 거치고 그리고 나서 이 대통령 비서실장, 국무총리 그리고 이 국가정보원장 이 3명에 대한 인선을 가장 먼저 실시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. 예. 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대통령 취임 선서 이후에 청와대로 이동한 이후에 바로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, 이낙연 국무총리 그리고 서훈 국정원장을 바로 임명한 사례가 있습니다. 예. 이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이자 국가 원수이고 행정부의 수반입니다. 이 3가지 역할을 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보좌 인력이 국무총리, 대통령 비서실장 그리고 국가 안보에 대한 그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국가정보원장이기 때문에 이 3명에 대한 인선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. 그리고 대선 과정에 예. 이재명 당시 후보 시절에 대통령이 되면 비상경제 대응 TF를 만들겠다라고 그 예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. 맞아요. 그렇기 때문에 경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대통령 정책실장을 가장 먼저 인선을 할 수도 있지 않는가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대통령 취임 선서 이후에 어떤 인선을 펼쳐 보일지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. 그러면 장 변호사님 이거래요. 지금 뭐 아까 자막에도 나왔습니다만 윤석열 전 대통령도 이제 그 과거 외교부 장관 공관이었던 한남동 그 관저를 이제 수리 개보수를 하고 들어갔고 뭐 이유와 다릅니다만 이재명 대통령도 원래 계양 사저에서 당분간은 뭐 사실은 저게 지금 자막에도 나옵니다만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머물렀던 한남동 관저 외에도 삼청동 총리공관 뭐 이런 방안도 검토 중이긴 한데 이것 또한 둘 다 대통령 부부가 이제 거주하고 실생활을 하려면 실제로 청와대만큼이나 사실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거든요. 그렇죠. 특히 한남동 관저 같은 경우에는 지난 1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이제 적법한 체포영장 집행 과정이 있었거든요. 그때 사실 경호처와 또 그리고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또 수사기관의 어떤 대응들 그리고 대치 이런 상황들이 또 전 국민에게 생중계된 상황들이 있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한남동 관저의 경우에도 당시에 보안 부분에서 너무 많은 부분이 노출되었다라는 문제점이 지적이 되었었거든요. 예. 그래서 만약에 새 정부가 들어와도 다음 대통령이 한남동 관저를 그대로 쓸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을 정도로 사실 많은 분들에게 위치나 여러 가지 구조들이 공개가 되어버린 상황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한남동 관저를 바로 사용할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고요. 그리고 인천 계양구 사저에서 만약에 출퇴근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사실 인천 계양에서 또 용산 대통령실까지의 또 거리가 또 나름 상당하기 때문에 매일 또 출퇴근을 거치다 보면 또 도로 통제 문제도 남습니다. 그런 부분들이 또 국민들께 또 민폐가 될 수 있겠다라는 부분도 어느 정도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뭐 계양 자택에서 뭐 출퇴근하는 가능성이라든지 아니면 한남동 관저라든지 뭐 삼청동 공간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지금 좀 완벽한 대안은 없는 것 같다라는 아쉬운 생각은 듭니다. 그렇지만 각각의 경우의 수를 지금 비춰놓고 국민들께 또 최대한으로 또 피해를 주지 않는 방향에서 출퇴근을 당분간 할 수 있는 좀 적절하고 안전한 그런 공간을 마련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생각 듭니다. 이제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. 그러니까 이제 그 윤 전 대통령도 취임 초기에는 이제 서초동 아크로비스타에서 한남동으로 출퇴근을 했는데 당시에도 이제 당연히 이제 교통 통제가 이루어졌고, 근데 이제 계양은 또 이제 용산까지의 거리가 또 제법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현실적인 부분들이 맞닥뜨릴 얘기가 많아서요. 앞서 제가 6시 21분에 공식 임기가 이재명 대통령의 시작이 됐고 군 통수권도 자동 이양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2달간 내려져 있던
대통령을 상징하는, 그러니까 국가 수반을 상징하는 봉황기가 다시 지금 용산 대통령실에 잔잔한 바람을 얻고 펄럭이고 있습니다. 예. 네.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이 국정이 이제 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다. 잠시 이 흔들렸던 국정이 이 본 궤도에 올렸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 저 봉황기 개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. 이 12.3 계엄 이후에 6개월의 시간 동안 많은 국민들께서 가슴 졸이면서 어떻게 이룬 대한민국의 성과인데 그 한 번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국민 삶이 이렇게 흔들릴 수 있는가 많이 걱정하신 부분이 있었습니다. 예. 하지만 대한민국은 헌법과 법률에 따른 민주적 절차를 통해서 그 헌법재판소에서는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고 그 파면 결정에 따라서 60일 이내에 실시된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했습니다. 이제 대한민국은 이 하나의 완전체로서 이 국정을 수행할 수 있는 이 새 지도자를 선출했습니다. 오늘 선보이는 이 각종 인선을 통해서 이재명 이 정부의 그 첫 인선이 있을 예정이고요. 그 인선에 따라서 이 대한민국 국정이 이 순항을 하기를 기대하는 국민이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. 예. 한 가지 지금 관저 얘기를 하셨는데요. 오늘 바로 이재명 대통령 당선을 실감케 하는 안내 문자가 왔습니다. 예, 지금 사저가 인천 계양에 있다 보니까 앞으로 현충원을 방문하고 국회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이 도로 통제가 불가피하지 않습니까? 그래서 지금 수도권 외곽 순환도로에 이 송내 IC에는 극심한 이 교통 정체가 예상이 되니까 이 출퇴근길에 좀 우회해달라. 이제 이런 안내 문자가 왔는데요. 왜냐하면 이제 말씀 그런 죄송합니다만 개항에서 이제 서울로 진입하려면 이제 송내 IC와 이제 그 거쳐야 되니까요. 그렇습니다. 그렇죠? 예,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시대가 벌써 이렇게 이 현실에 다가왔구나라는 것을 좀 실감할 수 있을 것 같고요. 예,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 관저 문제는 좀 신속하게 매듭을 지어주시는 것이 앞으로의 어떤 교통 통제라든지 이 국민들의 어떤 출퇴근 혼잡 이런 것을 좀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. 아무래도 6월 3일 취임 첫날 오늘의 화두는 이제 오전부터 쭉 있을 이재명 대통령의 하나하나의 행보와 메시지일 텐데요. 이제 인선이 발표되면 확인이 되면 저희도 좀 보도를 해드리겠고 일단 저희 채널A가 준비한 이 대통령 취임 첫날 특집 방송 시간에 이재명 대통령의 공식 임기도 6시 21분부로 시작이 됐고 군통수권도 자동으로 이양이 됐습니다. 이재명 대통령을 상징하는 봉황기도 대통령실에 다시 개항이 됐다는 얘기까지 말씀드렸고요.